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거란 고전 한민족의 상고사를 말하다 를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오늘 소개할 거란 고전에는 상고대 우리 역사와 거란의 건국 기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여러분과 시간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란 고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거란 고전은 러일 전쟁 중인 메이지 38년, 즉 1906년에 일본 제국군대의 압록강군 병참 격리부장으로 요정성 심양교회의 라마교 사원에 주둔한 하마나 히로시는 군인 광부정에 의해서 옛 묘에서 축토된 두루마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두루마리는 전쟁을 피해서 절에 잘 보관하려고 맡겨진 것이었었는데, 이것을 보고 귀중한 것으로 판단한 하마나 히로시오는 필사를 하고 10년간 연구 끝에 1927년, 즉 대정 15년에 거란 고전을 일본에서 발표하게 됩니다. 거란 고전은 발해인을 관리하기 위해 세워진 동당국, 즉 926년서부터 936년까지 세워진 나라로서 그 왕 야율배의 친척벌되는 야율우지에 의해서 편찬된 사서로서 결국은 거란 역사라기보다는 발해의 옛 역사를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책의 내용에는 야마테기, 시질도찰, 서정송소, 신통지, 진은대기, 주선기 등의 사료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이 대부분 발해의 사료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마나 히로시에 의하면 거란 고전은 신대 시대의 스사노전과 같이 신이 하늘의 닭을 타고 성지 백두산에 강림했다고 하는 신화를 핵심으로 해서 히우카라라는 족속이 있었는데, 그들이 바로 한국인, 만주인, 일본인을 후예로 하는 선조로서 고대 왕국의 주인이었던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대 중국의 요임금과 순임금은 히우카라계, 즉 동이계의 나라였었으나 해막 상변, 즉 상견벽해의 급격한 지구 변동에 의해서 천지 변동과 함께 히우카라족은 몰락하고 서쪽에서 침입하여 온 한족에 의해서 중원에서 쫓긴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란 고전에 의하면 동이족으로 불리는 한국인, 일본인, 만주족이 중국 대륙 초고대 왕조를 세운 선조민이다. 그리고 거란 왕조도 그 후예였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이것은 아마도 홍산 문명의 주인공들이 결국은 중국 대륙으로 진출을 해서 고대 왕국을 세운 그런 역사를 말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새로 만든 사람, 그리고 고메 부족이 오키나와와 한반도 남쪽에 침입했다고 하는 기술이나 흉노, 부여, 고구려 등의 기반 민족들이 국가를 성립한 것, 야마토국과 고한국과의 교류, 마한에 있었던 사마 대국의 전설 등 환일본의 문명의 존재를 전하는 극히 귀중한 전승의 보고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거란 고전에서 나타나는 제6장 동대신족의 전통 호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마간과 말갈과 발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발성이 같은 것으로 이어진 것이고, 주신, 숙신, 주진 이 모두 다 같은 발음으로서 세습되어져 내려오는 것에 불과하다. 즉 그 전통이 자명하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동대신족이라든가 그 호칭에 관련된 이야기가 결국은 발해 고구려와 이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제 18장에 보면 중국 대륙의 원래 주인공이 누구였었느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오원이라고 하는 중국 중원에는 먼저 살던 종족들이 있었다.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웅이와 황미는 중원에서 편히 살았다. 요라와 맹풍은 남원에서 밭을 가며 살았는데 도수와 랑거는 해원에서 배를 타고 살았다. 마침내 진과 번으로 들어간 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이 사람들의 남은 서자라고 말한다. 라고 해서 중국에서 말하는 역사와 그러한 고전의 내용은 엄격한 차이가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중국 역사 지도를 통해서 볼 때 상고시대의 태원과 웅이족이 어디에 있었는가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이 중국 고대 즉 역사를 기록한 지도를 보면 소위 말해서 태산이라는 것은 지금의 산동성 태산이 아니라 산서성 곽태산을 의미하는 것이었었고, 이 태원이라고 하는 것이 산서성 중부에 있는 태원이 아니라 현재의 하동이방, 즉 황하가 북에서 남으로 흘러내려서 동쪽으로 옮겨가는 이 지역에 큰 뜰이 있었었는데 그것을 태원이라고 했다. 여기에는 뇌수산과 지주산이 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이 하남성 쪽에 웅이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이 중국 사학계의 공식적인 견해입니다. 왕옥산이라든가 지주산이라든가 뇌수산 이런 것들은 모두 상고대 왕조의 중심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태행산, 곽태산, 왕옥산, 지주산, 뇌수산 하는 것이 전부 다 상고대 전쟁터 혹은 옛 임금들이 살던 곳으로서 이 지역에 요와 순임금이 살고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동이족의 명칭과 유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 지역에서 바로 요와 도와 구려가 등장합니다. 따라서 요와 도와 구려가 얼마나 오래된 옛 종족이었었던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한 5개의 종족이 혼미해서 구려가 되었다 하는 것이고, 그것에는 사악이 있었었는데 그것을 구백이라고 하였다. 즉 말씀드리는 사악이 있었었는데 그것을 구백이라고 하였다라는 것이므로, 현재 발굴된 중국 고고학계 발굴 결과를 보면 아까 그 지역이 요순과 하나라와 우임금이 활동했던 지역이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는 것과 거의 일치하고 있습니다. 하광악이라는 중국의 연구자, 어떻게 보면 제야 사학가로 볼 수 있는 사람이 동이 원류사를 지었는데, 그 책에 보면 고구려의 시초는 이 고이족이 상나라 때 산서성 진성이 있었고 그것이 바로 고구려족의 원형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고구려가 망하고 난 다음에 당태종이 연남생에게 자코를 줬을 때 그 지역을 봉불한 곳이 바로 산서성 중부였었다는 것에서 우리는 고려족의 연원을 중국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알고 있었다는 것을, 그 다음에 동서의 부족들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느냐 하는 것을 기술하고 있는데, 상전벽해 이후에 서방에 있는 종족들이 동쪽으로 점점 혼입되어 들어왔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특히 소의 머리를 신으로 삼는 자와 몸이 뱀으로 된 것을 신으로 삼는 자들이 그들에 대한 호칭을 속였다. 그래서 복희와 신농과 황인제와 소호와 도당과 우순을 지어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란 고전에 의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중국의 사서 내용과 틀리게 복희와 신농과 황제와 소호가 전부 다 서방에서 온 존재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또한 중국 학자들, 펑커라든가 이런 학자들은, 그리고 상나라 이후에
서방에서 온 주족들이 동방으로 이동한 것으로 추정하고도 있습니다. 여기서 요와 수는 동족의 15이다. 그 혼혈족에는 하나라 우왕으로부터 시작된 군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 고고학적인 발굴 결과와 거의 일치한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고고학계에서 우왕으로 추정하고 있는 사람이 키가 180 이상에다가 서양인 인고를 하고 있었다는 데 대해서 주의하고 있다는 것이죠. 내용을 뒷받침하는 그 그림들이 축소되고 있는데 복희와 여화는 동서 교합의 산물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기와 곡, 즉 기왕과 곡도 농업의 신으로 추앙받고 있는데 기와 곡도 서방에서 온 농업신과 동방에 있었던 농업신이 서로 양립하는 체제로 존재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강에서 발굴된 여와 복희도도 보면 두 사람이 결국은 꼬리를 같이 틀고 있죠. 이 얘기는 뱀의 교미를 의미하는 것인데 신이 결국은 동서 화합으로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이거와 마찬가지로 산동 무시사당의 벽돌화를 보시면 같은 내용을 석판에 이렇게 새겨놓았습니다. 근데 이것은 어디서 유래했는가 하는 것을 연원적으로 따져본다면 고대 이집트 시대에 이시스와 호루스, 그 다음에 세라피스라는 세 신이 이집트 신화에 등장을 하는데, 이 이집트 신화를 고대 로마 시대의 부조에서 발견할 수가 있었는데 이것이 지금 네덜란드의 라이덴 박물관에 보관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러한 의미들이 동방으로 옮겨와서 여호와와 복희로 다시 환생했다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제29장에 보면 은나라가 쇠퇴를 했는데 드디어 페사발 대수를 경계로 하고 만관왕의 영토를 사양하고 동쪽으로 이동하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으로 봐서 시기적으로 진나라와 연나라가 있을 때 은나라는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은나라는 결국은 기준왕으로 밖에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즉 진본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중원에서 발굴되는 고죽 명문 청동기가 연용해서 다시 발굴되는 것으로 보아서 이 내용을 본다면은 고죽국을 은으로 본 듯합니다. 이제 32장에 보면 연나라가 요새를 쌓았는데 고죽국이 있었던 만관원을 쌓았다라고 둘렀다고 되어 있고 그 성을 양평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양평은 중국 사학계에서는 요양으로 보고 있죠. 그러나 하복성 진왕도 지역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투수를 넘어 고죽에 이르러서 은의 옛땅 모두를 회복했다고 되어 있고, 결국은 진국이 연국을 멸하자 그 땅을 내주었는데 물씬 땅이 일천리였다. 폐수로 경계를 삼으니 옛날과 같았다라는 얘기는 결국은 사기 조선열전, 그 다음에 삼국지 오한선비 동의전, 염철론 벌공편에 사기 흉노열전에 등장하는 징계가 동호를 쳐서 천리 혹은 이천리를 빼앗았다. 그래서 조선이 스스로 약해졌다 라고 얘기를 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은나라를 조선으로 본 것에 불과하다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그 사기 흉노열전에 나오는 내용 중에서 징계가 그 동호를 쳐서 동쪽으로 천리를 물리게 했다. 결국은 이 전쟁의 시점은 징계가 BC 273년 내지 274년 시대의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조선이라고 불리는 국채는 이 시기에 이미 멸망한 것으로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연나라와 진나라가 전국시대 말기에 서로 각축을 벌이다가 결국은 연나라가 진나라한테 망하게 되는데, 그 지역을 진나라가 차지한 것으로 봐서 그 만번안이라든가 혹은 태수라고 불리는 지역이 하북성, 북경 동부로 보아도 무방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란 고전은 전혀 다른 시각으로서 위만조선을 보고 있다는 것이죠. 즉 위만이 은에게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강물을 뒤에 등지고, 그죠? 칭배수 이국 이어한구라고 해서 강물을 뒤에 등지고 나라를 건국할 것을 청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은국이 받아들여, 즉 기준왕이 받아들여서 그를 고주에 봉하였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은국의 기준왕이 결국은 고주한테 속았다는 것을 얘기하죠. 또한 위만은 또 한나라에 가가지고 이렇게 말했다. 그러니까 결국은 위만이 진번에게는 이렇게 얘기하고 한나라에 가서 또 다른 얘기를 해버린 것이죠. 호인들은 진의 귀족 자손들을 매장해버리니 그들을 멸망시켜서 군으로 삼고 이후에 일어날 근심을 끊어버리기를 청합니다라고 또 한나라에 가서 진번을 멸망시킬 것을 부추기고 있어요. 그러자 한나라는 기뻐하면서 그에게 병장기를 주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병장기를 얻은 위만은 은나라를 습격을 했다. 즉 기준왕이 있던 진국을 혹은 만을 취했다. 나아가서 서가은의 기운을 꺾으니 그 왕은 진국으로 달아나 버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기준왕이 만으로 도망간 것을 여기서는 진국으로 달아나 버렸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진시도 따라가서 옮겨가니 은국은 망했다라고 얘기한 것은 결국은 삼국지 위지동 이전 한전에 나오는 한씨들이 기준왕을 따라가지고 진한 쪽으로 가서 옮겨 살았다라고 기록한 것과는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진마한 그리고 한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진은 개마대산을 험고로 삼아 의지하였고, 그 다음에 엄록대수를 성으로 삼아서 한과 겨루어서 진번과 임준을 설치하는 것을 부수고 깨뜨렸다라고 얘기를 해서 결국은 진번의 진한이 한나라가 쳐들어오는 것을 깨뜨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결국은 중국의 서사에는 등장하지 않고 있는 얘기들입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기존에 우리가 중국 사료와 거란 고전이라고 하는 발해인들이 기록해놓은 역사를 일본인이 해석한 책을 비교해 보면 서로 주장하는 바가 얼마나 다른지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라는 것은 취사 선택하고 해석하는 자에 따라 가지고 해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중국 사서를 보시고 본 거란 고전의 내용을 보시면 그 차이가 무엇이다 라는 것을 익히 이해하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